大バカ野郎でした。そしてね、人が良かったね。償いを歌ってました。 그리고 추석 때 가족들과 보기에 딱 좋은 영화. 딱 좋아. 딱 좋아. 바로 13년의 고백인가요? 공백. 아, 공백. 공백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대표 배우 나오시죠? 그렇죠. 네. 아말감이 사랑한 배우 릴리 프랭키 주연. 어떤 영화죠? 알려주세요. 네, 요 영화 릴리 프랭키만 들으시면 미국 영화로 헷갈리는 분 계실 텐데 릴리 프랭키 일본 아저씨입니다. 네, 맥락 없이 그냥 릴리 프랭키예요. 뭐 화가이자 네네. 소설가이자 그러기도 합니다. 네. 요 영화 장르 드라마로 분류되어 있네요. 요거 드라마가 딱 적합한 요 장르 구분이 적합한 영화고요. 12세 관람갑니다. 일본 영화고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7월 4일 날 개봉했네요. 요거 상영 시간이 딱 좋아. 딱 좋아. 71분입니다. 네. 딱 좋아. 네. 여기 출연진을 보면 릴리 프랭키를 전면에 내세우고 포스터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다카시 이세이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토 타쿠미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이토 타쿠미 사이토 타쿠미 씨가 배우이면서 감독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들, 첫째 아들. 네네네. 안경 끼신. 네, 첫째 아들. 아무튼 그 뭐 그런 영화입니다. 네. 스토리 한번 조져주시죠. 영화가 어떤 사람을 화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자막이 쫙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2천 몇백 도의 온도에서 뭐 몇 시간 동안 사람을 가열하면 뼈와 가루만 남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인간은 나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인간은 화장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야? 네네. 학교에 다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이다. 나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니 뭐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해.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거 왜 이러지? 어쨌든 화장을 하고 있어요. 전 우주에 대한 통찰이신가 보죠. 외계를 다 뒤져봐도 우리밖에 네네네. 없다. 네. 다른 외계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아닐까. 화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인 릴리 프랭키 네.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네. 소년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애가 한여름 일본의 그 한여름 더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네 골목골목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녀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작하는 데를 들어서 여기 우리 아빠 왔어요? 안 왔는데 자전거 타고 또 막 갑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빠 하고서 갔는데 아니네 죄송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마작장에 가요. 아빠가 있어요. 아빠한테 가서 신이 나서 아빠 나 글짓기로 상 받았어 하면서 그 아빠한테 보여줍니다. 그거 자랑하러 온 거예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마작을 하던 아빠는 릴리 프랭키예요. 그래?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아이고 났네 하니까는 다시 신경이 마작 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겠노라 읽어보겠노라 하고 종이를 딱 이렇게 접어놓죠. 아들이 서운해해요.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이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서 4인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둘 단칸방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채업자들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자꾸 집에 없는 척 할 거야? 돈 언제 갚을 거야? 난다라! 막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좀 나이스하죠. 소리만 지르고. 그거 문도 유리문인데 그냥 들어오려면 탁 깨고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을 죽이면서 마침 또 식사 시간이야. 네. 뭐 간장밥 같은 거 먹고 있어요. 네. 엄마랑 애들은 묵묵히 먹고 있고 아버지는 면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웅크려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었던 거죠. 네. 그 엄마랑 애들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일상입니다. 태연하게 밥을 먹는 거 보니까. 그날 밤에 물끄러미 자기 아내와 애들을 보고 있던 릴리 프랭키가 나 담배 좀 사러 갔다 오겠소 하고서 쓱 나가요. 근데 그 나간 책상 위에는 담배가 놓여 있었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13년. 애들은 장성했고 엄마가 애들 키우는 데는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밤에는 없어 뭐 술집 같은 데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낮에는 인형 눈깔 붙이고 하면서 애들을 그냥 어렵게 키워요. 그런데 13년이 흘렀고 이제 다 분가를 해서 사는데 큰아들이 가족회의를 하자 해서 두 형제와 엄마가 엄마네 집에서 만나요. 여기서 아버지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사람 위암이란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엄마 병문안 갈 거예요? 나는 안 갈련다. 동생아 너 병문안 갈 거니? 괜히 갔다가 빚만 떠안으면 어떡해.
그렇지. 엄마도 뭐 나도 안 갈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근데 동생이 어릴 때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그리웠나 봐요.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네. 마작하는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13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그 어색한 재회를 하고 몇 마디 단답형 대화를 이렇게 어색하게 나누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걸려온 전화, 어딘가에다 돈을 빌리는 전화인지 돈을 빌려준 전화인지 하여튼 그런 전화를 받는 아버지를 이렇게 봐요. 아유, 저 인간 아직도 절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은 병원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뭐 예정대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벌어지고 마침 장례식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이 두 고인의 성이 똑같은 거예요. 성이. 이름은 다르고. 그래서 처음엔 조문객들이 엄청 와.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좀 놀랐을 거야. 놀라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절에서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이 똑같으니까 다 이쪽인 줄 알고 왔다가 글로 쑥 빠지는 거예요. 그쪽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고 막 너무 슬퍼하고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쪽 장례식은 목탁도 존내 커. 네네. 중이 치는 그 목탁도. 이 집 장례식에는 추도객들이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와 있어요. 중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목탁도 이 중은 조그만 거 갖고 다니죠. 네. 네. 딱딱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상주니까 아들 둘이 상주 자리에 앉아 있죠. 이 스님이 여기 오신 분들이 고인에게 그 추모의 말씀을 한 말씀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때 그 모여 있던 사람들 그 면면이 네. 근데 다 정상적이진 않아요. 면면이.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짜 무슨 방사능에 피폭된 것만 같은 네. 그런 외모를 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고 뭐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도 하나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언제 씻었나 싶은 사람도 하나 앉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사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진짜 일본에 있는 각종의 소수자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경마장에서 만난 친구, 마작 친구, 막 이런 내용,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한 명씩 그 고인과의 그 살아생전의 일화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죽은 릴리 프랭키, 마치다 마사토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마치다 마사토에게 너무 많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다가 오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릴리 프랭키가 언제나 그 간직하고 다니던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이게 글짓기를 한 종이었다라는 얘기가 또 증언이 나오면서 또 둘째 아들이 우리 아빠가 저걸 평생 가지고 다녔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누가 너무 어려울 때 이분이 자기를 너무 도와줘서 자기가 갱생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쭉 에피소드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두 아들들이 원망의 눈물 혹은 용서의 눈물 혹은 아쉬움의 눈물 같은 것을 흘리고 영화가 끝나요.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끝나는 영화입니다. 네. 네. 어땠어요 영화? 저는 사실 살짝 영화가 무료하긴 했어요. 네. 무료니까. 네, 그렇죠. 아니요, 5만 얼마 1년에 내잖아요. 아무튼 근데 좀 무료하긴 했고 재미있다 싶은 부분은 뭐 사실 이제 뭐 재밌으려고 보는 영화는 아니죠. 장르 드라마로 공이 이제 나와 있고 하고 시작하니. 근데 그 사실 좀 재밌고 흥미가 가는 부분은 요 장례식장에서 다 벌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사실 그 일본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생경하기도 하거니와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대해서 잠깐 봤죠. 네. 그러기도 하거니와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재미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아니 뭐 하려고 하는 얘기 자체가 미워할 수 없고 뭐라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네, 영화 자체는 완성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잠깐 드는 이 영화가 하나의 거대한 변명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렇죠. 네네네. 그런 면이 글쎄 마음 편하게 계속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의문이 드는 점은 이 릴리 프랭키의
처자식이 모르던 면을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준다는 거죠. 뭔가 긍정적인 면을. 그리고 영화에서는 13년의 공백인데 13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말기암 환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기보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돌아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나타났는데 관객 앞에 나타났는데 이 그 추도객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한테는 나쁜 아빠였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갱생이 된 그 13년 동안의 내용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선한 사람이었는데 가족들만 그 명을 캐치 못했는지 요게 좀 궁금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는 이 아빠 이 마사토라는 인물은 마사토는 좋은 흑이죠. 네네네. 마사토라는 인물이 양질이죠. 네. 진짜 착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박을 할 때도 보면은 아이들 글짓기 한 종이 그 이따 볼게 하고 옆에도 왔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도박하는 사람이 거기다 점수 계산한다고 막 써요. 그런 종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이 친구 이거 우리 아들이 글짓기 한 종인데 하면서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화도 안 나게 얘기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하나 이 장례식장에 누가 오냐면 그 사채업자들이 찾아옵니다. 사채업자들이 와서 아들들을 협박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오지도 않고 문만 드르륵 열고 들어와서 신발 벗는 곳에 서가지고 합장을 딱 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사토라는 인물이 이 진짜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이 새끼 이거 빚은 져가지고 우리 또 돈은 받아야 되니까 하면서 괴롭히긴 했지만 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추모를 하고 갈 정도면 이 사람의 댐댐이에 대한 어떤 인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협박을 할 때도 나이스하게 했어? 아랫사람은 막 하면 욕하면서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찌질하게 될 거야 네네 하면 하는데 거기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야지가 쓱 밀더니 마사토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잘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었나 이 인물 마사토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둘째 아들이 회상하는 장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은 야구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 솔직히 아름다운 추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좋은데 뭐 한두 가지 결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똥을 3번 싼다든가. 그건 장점이죠. 이게 장점입니까? 네네. 물을 많이 쓰잖아 그럼. 단점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다 좋은데 단점이 하필 도박하는 게 단점으로 들어와서 집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어요. 이 사람이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정말 도박으로 막 돈을 다 꼬라박고 막 그래서 집이 저렇게 된 거냐 라는 거엔 저는 뭐 그런 내용은 나오는 거 없습니다. 네네네. 상상 구멍이 숭숭숭 나는데 그 구멍을 상상으로 메꾸는 건데 그게 아닐 것 같아. 네네. 제 생각엔 이 사람이 누구 또 보증서 줬어. 보증서 줘가지고 도박은 그냥 용돈 갖고 그냥 가끔씩 자주 하지만 뭐 큰 돈 안 날리면서 하는데 보증 자료 써가지고 그냥 막 일순간에 집이 이렇게 돼버리고 사채업자들이 쫓아오게 되고 또 와이프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사토를 원망하거나 뭐 이런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와이프가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맡아 키울 테니 당신은 일단 도망가라. 도망가서 연락 끊고 어디서 그냥 당신 앞가림 마음에 살아라. 지금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거 애들도 맨날 저 시달리게 되고 공부도 못 하잖아요. 차라리 당신 도망가라. 애들은 그냥 내가 저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면서 키울 테니까. 라는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이런 얘기가 한번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다가 이 아버지 마사토가 오늘 또 그런 일을 당하고 고심 끝에 그냥 쓱 나간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채업자들이 그렇게까지 선을 넘는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것도 얘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주기 위해서 나한테 빌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돈 꿔주고 빌려주고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만 돈 타다가 쓰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뭐 그래서 그 어떤 인덕에 대해서 마음이 동해서 장례식에 왔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화 프리퀄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영화는 너무나도 짧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그냥 메꿔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걸 근거로 거기 장례식장에 온 추도객 중에 그 레즈비언이었던 사람이
뭐 사업도 망하고 또 저기 레즈비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네. 또 동료한테 사기 당하고 뭐 해가지고 막 힘든 시기에 뭐 마사토가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지내라고 해줬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또 엄마가 아파서 큰 돈이 필요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그 돈을 구하러 다녔다.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막 이렇게 또 네.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빚을 진 것도 좀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제 진짜 도박을 맨날 이러고 막 진짜 못된 사람이 그랬으면 엄마가 애초에 갈라섰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딱 나가고 나간 다음에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담뱃값을 보여준 다음에 다음 장면이 바로 엄마가 자전거로 바로 존나게 타면서 신문 배달하는 장면. 너무 엄마는 준비돼 있었다. 언제든지 남편이 떠나면 내가 뭐 해서 생계를 이어야지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도박 때문에 빚으로 막 진짜 허덕이고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나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을 맞을 수 있겠어요. 그냥 길에서 객사했겠지.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을 능력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도박으로 해서 막 모든 빚을 막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막 탕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한번 메꿔 봅니다. 상상력으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집의 묘미인 게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어머니가 생업에 뛰어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앞쪽에 나왔었으면 아버지 개새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엄마는 깨같이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밤에 없어 나가면서 아빠는 도박하고 있고 집을 사람들이 그래도 간장 계란밥까지는 먹게 하는데 아버지는 도박하고 계시고. 네, 또 참. 그렇습니다. 그 간장밥 먹는 장면에서도 옛날에 학창 시절 생각나더라고요. 간장 마가린밥 엄청 먹었는데. 네네네. 그런 장면이 이게 또 나오고 그 엄마는 장례식장에 안 오잖아요. 아들은 상주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가서 앉아 있지만 엄마는 안 오는데 근데 엄마가 그 단정하게 일본 전통 그 상복을 입고 그 초등학생들이 야구하는 데를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걸 구경하다 집으로 돌아가요. 장례식장 가지 않고. 나름의 추모를 한 것 같아. 그게. 어릴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하고 야구 장난을 하면서 놀이하면서 잘 놀아줬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올랐겠죠. 그래서 엄마도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는 심정. 물론 곱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지는 않겠지. 하지만 또 미워만은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나름의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내 아빠가 이랬어. 내 아빠가 이랬다면은 내가 이 아들이야. 쉽지 않죠. 네, 저 만약에 요 입장이라면 언제 담배 사러 나가시나 하지 않았을까? 아예 빨리 가셔라. 아예 아버지 저도 어느 정도 컸고 아버지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사세요. 이렇게 담배 사러 다녀오시죠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릴리 프랭키 이 양반은 이 배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이 맞아요. 아버지와 입도상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좀 무기력하면서 무능하고 존재감 없는 것 같은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이런 배역이 너무 잘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유능한 캐릭터로 나오는데도 무능하다고 우리가 입도상에서 유능한 캐릭이었어요. 마치 그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 아니었는가? 이 남자의 정체는 무언가 할 정도의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무능하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딱 맞죠? 네, 맞습니다. 느낌이. 여기서 그 좀 슬픈 장면은 나 이 장면이 제일 슬프다고요. 아들이 처음에 둘째 아들이 면회를 한번 갔다가 어색한 그 재회를 한번 하고 13년간에 그 장면도 그 옥상에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좀 뭐랄까 실망 섞인 재회를 하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 너무 한국 사람스럽지 않아요? 한국 연예인 같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배우 마츠오카 마유 뭐 치킨 마유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그래도 아버지 면회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결혼을 할 사이인데. 라고 설득해서 여자친구 데리고 한번 또 가요. 그때는 릴리 프랭키 얼굴도 안 나오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그 다리만 보이는 상태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그만 가볼게 하고 아들이 이제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그 와중에도 뭐 10,000엔짜리 하나 이렇게 줍니다. 용돈이야 하고서 이렇게. 무슨 돈이 있겠어.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 어릴 때 우리 할머니네 집에 이렇게 가면은 할머니 혼자 살았는데 80 넘은 노인네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때 오면 이렇게 쌈짓돈을 이렇게 꼬깃꼬깃해가지고 몇천 원 뭐 이렇게 주면은 그 돈 받아갖고 오락실 가고 뭐 그랬던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좀 뭐랄까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여기 그 야구하던 씬 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둘째 아들이랑 야구하던 씬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엄마로 대체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못하잖아. 제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시더라고요. 평생 그래서 처음 뭘 던져본 사람 같아. 그 주로 바닥에 패대기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스미마생 미안하다가 하는 그 씬에서는 가슴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 여러 추도객들 한 5-6명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 경험담, 일담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 발표한 사람 그 아저씨는 좀 웃겼어요. 그 아저씨는 계속 웃겨요. 취임새 계속 넣고. 네. 근데 그 뒤로 갈수록 이게 어구정의 장면에서도 좀 이렇게 뭉클하면서 이 영정 사진 속에 있는 고인 마사토가 또 진짜 아깝다. 어떻게 운이 안 좋아서도 이렇게 됐고 또 자식들한테는 진짜 때려주길 아빠지만 이거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내가 좋은 사람인 것과는 진짜 별개인 것 같고 또 가족들의 입장에선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어야 내 식구 내 가족 우선으로 챙기고 다른 데 가서는 나쁜 사람이어야 이게 가족 입장에서는 또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옛날에 엄마 손목을 잡고 외갓집인가 어딘가 어렸을 때 한 10살이 안 됐을 때였죠. 외갓집에 갔다 오는데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려고 택시를 기다리시는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 남성분, 그러니까 순리라면은 그 남성분 뒤쪽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맞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가 내 손목을 잡아 끌면서 그 남자분 앞에 앞에서. 가서 섰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유 아주머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럼 더 앞에 가서 잡으시던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좋은 엄마지만 이게 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이기적이어야지 나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당시에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깨달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신들 보면은 이기적인 아버지 나는 신 믿지 마라 나만 믿어라 딴 신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나한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이기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또 그렇습니다.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김씨 진짜 사람 진짜 좋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 입장에서 또 얼마나 고통일지 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들 진짜 우리 아들 최고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타인에게는 또 얼마나 고통일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또 여기 나온 첫째 아들은 좀 비중은 없거든요. 감독이자 첫째 아들 역할을 하는 이 배우는 같이 보신 분께서 보자마자 도토상 아니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토상 여러분들 그 도토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그 무슨 넷플릭스 미드 그래서 누구 닮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아니 살짝 그분 연기하는 것만 이제 클립으로 봤죠. 아니 그분은 좀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까? 요거는 맞죠? 요거는 조금 이미지가 비슷해요. 좀 이게 이분이 좀 입이 조금 더 튀어나오긴 하셨는데 비슷합니다. 말라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장례식장에 추도객들이 막 들르는 장면들이 또 입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방명록 쓰고 조의금 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여기가 그 마츠다 마코토 씨 아닌가요? 여기는 마츠다 마사토 씨네 장례식장에 그럼 어디 저 옆에 있는 절에서 아마 그분은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다 그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결국에는 이 집에는 뭐 몇 명 없는 거야. 겉보기에는 어떤 불황자 같은 사람들만 이렇게 와 있는. 근데 저쪽에는 꽉 차 있고 장례식장도 깔끔하고 스님도 비싼 스님이 와서 하는 것 같고 보기에도 스님이 질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이쪽 저쪽이. 그리고 막 훌쩍거리고 우는 사람 막 그런데 복장도 다 까만 옷을 딱 정갈하게 입은 사람들. 근데 영화 말미에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쭉 일어나서 나가면서
왜 이렇게 뭐 스미코상 왜 이렇게 엉엉 우세요? 나까지 울 뻔했네 하면서 이렇게 막 가요. 알바였던 거야. 네네네. 상주가 사람들이 별로 너무 없으면 이게 면이 안 쓰니까 알바를 고용해서 쓴 거죠. 그러면서 몇 시까지 그럼 다음 저기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분주하게 가는 거예요. 네네. 이쪽은 몇 명 안 왔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와서 애도를 했고 저쪽에는 어떤 뭐 형식 혹은 남의 보는 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왔던 어떤 그런 겉보기에는 뻔지르르한 그런 장례식장.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그리고 현재 사는 삶은 어떤 쪽에 가깝게 살고 있는지 또 한번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 마사토 씨의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 뭐 그저 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네. 전문가 평점 볼까요? 한번 가시죠. 이주연 씨가 7점, 그러니까 3.5 주시면서 진지하게 웃긴 다음 성찰하게 만드는 놀라운 내공이라고 합니다. 진지하게 웃긴 장면이 있었나요? 진지하게 웃겼다고 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에피소드 그 추모객들 거기서 특히나 그 이제 그 첫 번째 아저씨랑 그 트랜스젠더 언니랑 그쪽에서 좀 웃기죠. 그 부분 말고 그 히키코모리 분 와서 계시잖아요. 모자 이렇게 눌려 쓰시고 머리 더벅머리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신 분. 그분이 자기가 마사토상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월간 썬데이 같은 데서 야한 사진을 항상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중계하시는 분이 혹시 오직 그것 때문에 오직 그 부분만 존경하시냐? 네, 꼭 딱 그 부분만 존경합니다. 하고서 다시 앉잖아요. 그분이 엄청 진지했어요. 그분도 어떻게 만난 거냐면 같은 게임장에서 일했던 누굽니다. 일도 게임장에서 했어. 빠친코장에서. 참. 그것도 웃기고 그또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부조금까지 다 냈는데 조이금까지 여기가 마코토네가 아니고 마사토네야 하면서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받아갖고 돌아가는 뻘쭘함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이금 받던 그 여자친구인 사오리가 조이금 내기 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마사토 씨 찾아온 거 맞으시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저쪽으로 가고 아닙니다 하고 저쪽으로 가고 계속 가는 그런 장면이 좀 웃기긴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철 씨도 3.5점 주시면서 멋진 배우의 사랑스러운 연출 데뷔라고 하셨네요. 사이토 타쿠미 이분이 우리 가족 라멘샵에도 나왔었네. 이분이 같은 분이야? 제가 그거 못 봤네요. 같은 분인지 전혀 몰랐네요. 원래 좀 조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박평식 씨 3점 주시면서 야속하고 짓궂고 따뜻한 당신이라고. 이 박평식 씨가 별을 많이 안 주면서 호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점만 보면 안 되고 그 맥락을 같이 봐야 이게 좋은 점수를 준 건지 나쁜 점수를 준 건지 알 수 있죠. 이동진 씨는 아쉽네요. 별 2개 주시면서 그래요? 눈물에 웃음을 조화시키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동진 씨는 이제 윤지 아빠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윤지 아빠로 바꿉시다. 그다음에 송경원 씨는 3.5점 주시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당신의 기억을 상상하며. 아버지 생각이 났나 보죠? 이분도. 저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는 뭐 늦게 돌아가신 거지만 일찍 사라진 거죠. 이 영화에서나 저나. 그래갖고 뭐 기억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뭐 원망 같은 건 해보지도 않았어요. 뭐 기억도 안 나니까. 원망도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는데 어디 아버지가 한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병원에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알게 되면 어땠을까? 찾아갈까? 찾아는 가보겠죠. 어떤 느낌일까? 여기 딱 그냥 둘째 여기 주인공 둘째 코지 정도의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봤나 봐요. 저도 이게 뭐 아버지가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이 영화의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아버지를 여의게 되는 그 순간. 근데 여기서는 뭔가 짐처럼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없었던 아버지가 이제 뭐 입원해가지고 말기암에 계시다라고 할 때 딱 들이닥치는 그 감정이 저도 똑같이 들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뭔가 좀 짐 같은. 근데 여기서는 전혀 자식들한테 그 짐은 마지막까지 안 줬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면회는 딱 2번 왔을 뿐이고
그 후에 돌아가시는 걸로 그냥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그 병석에 누워서 아들이 처음 왔을 때 릴리 프랭키에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쓱 상체를 일으키면서 아들을 그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진짜 아 릴리 프랭키 연기 진짜 잘한다. 네, 생각이 한번 그렇고 이 또 드네요. 영화를 보면 진짜 릴리 프랭키는 말기 암을 지니고 태어나신 분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다 릴리 프랭키 암으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여기 성지대 성지. 그러게요. 그러게. 사과 말씀 올리고요. 네. 아무튼 그 외모만큼은 네, 그에 준한다. 이런 평 드리고 싶네요. 외모가 특수효과시네요, 거의. 늙지도 않아. 원래 네. 원래 늙어 네. 있어가지고. 네. 이름 잘 지어야 된다는 게 사람이 가명이겠죠. 네, 네, 당연히. 네, 본인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뚱이에요라는 분이 네. 친구 같기도 하면서 타인처럼 멀기도 한 애틋한 거리감이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한다. 13년의 공백 덕분에 남에게는 정말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네요. 한편으로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13년의 공백 기간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가족에게는 악인일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벤버 레인, 이거 저기 명곡이죠. 노벤버 레인.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 남겨진 가족의 원망과 고통을 얘기하나 싶더니 장례식 장면에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웃어버렸다. 그렇긴 하죠. 장례식 장면이 아까 잠깐 까먹었었는데 그 장면 장례식 쇼트가 감동도 눈물도 그리고 웃음도 빵빵 터지는 것이긴 했네요. 그 웃음과 함께 관객이 몰랐던 따스한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연출이 좋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가족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 좋습니다. 진짜. 10여 명의 관객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음악과 함께 여운을 즐겼다. 극장에서 보셨군요. 이런 좋은 경험은 인디 아일 이후 오랜만이었지라고 하셨네요. 이분은 그냥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그 엔딩 크레딧 장면에서 그 아주 어쿠스틱한 그 분위기의 노래, 여성 가수가 부른 노래가 나오는데요. 노래 제목이 가족의 풍경이라는 원래 그런 노래가 따로 있대요. 이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아니고. 그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마치 그 태양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햇빛을 보면은 반응을 일으켜서 그 죽게 되는 그 여자 소녀. 그래서 밤에만 외출을 할 수 있는 근데 가수의 꿈을 키우는 소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남자 소년과 사랑에 빠지고 병이 악화돼서 죽어가는데 마지막 소원으로 일출을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바다에서 가족과 남자친구와 일출을 보면서 죽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주연을 유이라는 일본 가수가 맡았어요. 싱어송라이터. 우리로 치면 그때 보아가 한참 일본 오리콘 차트 진입할 때 그 시절이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근데 보아랑 좀 비슷한 외모를 지니고 좀 비슷한 재능을 가진 뭐 그런 가수였는데 물론 보아는 댄스 뮤직을 했지만 이분은 자기가 작사 작곡하면서 어쿠스틱 노래를 했었어요. 음악을. 또 거기에도 그 음악이 이게 올라가면서 그 자막이 올라가면서 그 태양의 노래 사운드 트랙이 쭉 나오는데 그 유이가 직접 부른 노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이후에 또 하나 기억 남는 OST 요거 제가 손 꼽고 싶습니다. 노래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JH라는 분은 말하고자 했던 은유들은 영화가 끝남과 함께 큰 의미 없이 떠나갔다. 무겁지만 단조로운 구성의 범작으로 끝내기보단 개성 있는 한 방을 바랐던 것 같은데 찬물 더운 물 오가는 병치 구도는 신박하다기보단 뜬금없어서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2점 주셨어요. 네, 그분은 이 장례식장 잘못 찾은 것처럼 상영관 잘못 찾아서 들어오신 거 아닌가. SF 기대하시고 소리 투 바더유 보러 들어가셨다가 가신 건 아닌가. 그리고 모순이라는 분이 3점 주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분도 아버지를 그냥 좋은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죠. 가족의 입장에서도. 근데 이 영화 자체의 그 연출 의도가 사실은 가족들도 이 13년 동안의 공백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방향으로 연출을 계속 하니까요. 엄마도 상복을 입고 나름의 추모를 하고 아들들도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감정을 보이는 장면이 있으니까. 이 영화를 통틀어서 이 릴리 프랭키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가장 부정적이라고 하는 첫째형 정도 한 중립 정도, 그렇죠. 중도 보수 정도 되고 그러한 사람도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장례식장을 뛰쳐나가니까.
신준섭 3점 슈터죠. 신준섭이라는 분이 4점 주시면서 어이구, 그럼 뭐 야투 2개 성공하셨네요. 허락보단 용서가 쉽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좋은 사람이면 그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기가 좀 쉬워지는 것 같은 면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놈 진짜 이게 나쁜 놈인데 잘못까지 저지르면 용서가 안 되긴 하지. 불러서 잘못할 것 같을 때 미리 혼내죠. 낡은 호출기라는 분도 3점 주시면서 좋은 아버지보단 좋은 사람으로 수긍하는 순간 가족들에겐 원망을 태워 부정의제로 남는다. 마이너스에서 네. 중도로 돌아선다. 쪽까지 회복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가족의 달 특집으로 저희가 한번 13년의 공백이라는 영화 한번 갖고 오셨는데 이거 명절 때 뭐 네. 가족들끼리 다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각자 집에서 음. 같은 시간에 한번 동시에 보고 줌으로 화상 연결해가지고 음. 줌 커뮤니케이션을 화상 연결해서 한번 각자 소감을 한번 나눠보면서 대판 한번 싸워보시는 게 어떨지. 네네네. 그리고 13년 동안 안 보면 되잖아. 응? 이거 우리 아빠 얘기나 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네. 가족 명절인데 또 가족 간에 불화 없이 넘어가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라고 있는 건데요. 이 댓글 멋있네요. 네. 이응 디귿 이응이라는 분이 5점 주시면서 네. 평점은 좀 믿기는 어렵습니다. 네. 꽃은 떠나간 나비를 원망치 않는다라고. 음. 딱히 맞는 건 아닌데 말은 멋있네요. 네, 시적이네요. 네, 말은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에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일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이 영화는 본인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딱 전형적인 일본 영화 분위기에 네. 그 살짝 그 나른함 네. 그러면서 뭐 정갈하고 잔잔함 일단은 분위기는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일본 영화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형적이라고 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기대하는 네네. 전형적인 일본 영화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청취자 중에 일본 분이 계셔요. 일본에서 들으시는 분이. 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한번 한국 보신다는데 그분이 일본 영화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일본 영화 한번 했습니다. 이 이번에 양반들 일본 영화 잘 모르네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아주 일본 분위기 이게 언제적 일본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되지. 그러면 되죠. 네, 그러면 되지. 공 주고받는 이 캐치볼하는 장면을 보면 네. 강변에 사세요 또. 천변. 천변. 네, 오케이. 효니님이 일본에 청취자 중에 효니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일본 거 많이 좀 해달라 했는데 한번 했습니다. 아말감 간추오 듣고 단행본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요. 네. 어쩔지 그 단행본 괜찮으셨을지 모르겠네. 그 뒤로 갈수록 조금 이게 용두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추석 끝나고 명절 끝나고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네네. 명절 때 혹시 뭐 시간 되면 추가 녹음 한번 할까? 네, 어때? 한번 일단 뭐 괜찮아? 일정 되는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노도상이었습니다. もう大バカ野郎でした。そしてね、人が良かったね。償いを歌ってました。仕掛けを教えてくれ教えてくれっていうねいつかねその子供の誕生日にボールをねお祝いにあげたいって言うんだよ。フライパンマザーどこにでもあるような家族の風景他人の父のことが大嫌いです。でも